안녕하십니까.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 유진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산업부 노동균입니다. 예, 오늘 이진 부장이 없네요. 네, 휴가를 갔죠. 네. 이 후배들이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휴가를 마음껏 즐기고 계실까요? 글쎄요. 뭐 맛있는 거 먹고 있겠죠. 가족들하고 갔으니까. 오늘 그 막대먹은 산업부 주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그 발표가 삼성에서 네네. 좀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왔죠. 네, 나왔죠. 이미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언급은 됐습니다만 네. 일단 어쨌거나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아침 6시에 보도자료를 보내가지고 저도 이제 눈 뜨자마자 확인을 했었는데 갤럭시 노트 8 공식 그 언팩 행사 일정을 밝히면서 그 티저 이미지도 그렇죠. 공개를 예. 했습니다. 8월 23일이죠. 네네. 예. 근데 뭐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23일 날로 얘기를 했는데 이미 보도는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23일로. 네. 뭐 얘기들은 좀 많았어요. 뭐 8월 말이다, 뭐 9월 초다, 뭐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8월 23일로 언론들도 다 이제 확정적으로 해서 기사를 다 내보냈었는데 뭐 이게 뭐 자기네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자기네 이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 다 알려졌던 건데 이게 뭐 문제가 있을까요? 사실 뭐 이런 그 출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품에 대한 스펙이라든지 뭐 디자인 이런 게 사실 그동안 출시 앞두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왈가왈부 나오고 뭐 유출 사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리킹 마케팅, 한마디로 유출 마케팅 또는 뭐 티징 마케팅, 뭐 사전 예고 마케팅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관심이 많이 가죠. 그렇죠. 과연 신제품에서는 어떤 점이 변했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너무 중복되는 이런 유출이 거듭 나오면서 사실 좀 피로도가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죠. 뭐 피로도만 높아질까요?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역으로 제조사들은 이걸로 간을 본다라고 하죠. 찔러보기. 근데 뭐 일종의 그냥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간을 물론 마케팅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불만인 게 갤럭시 또 노트 FE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노트 FE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언론에서 흘러나왔던 얘기가 이제 갤럭시 노트 FE가 나오면 74만 원 정도 할 거다. 74만 원, 75만 원 정도 할 거다. 그때 이제 이걸 리포폰이 나오기를 희망했던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. 가격이 비싸다. 너무 비싸다. 그때 실제로 노트 FE가 이제 공식 출시가 되고 나서는 출고가가 69만 9,600원으로 한 5만 원 정도 그렇죠. 낮춰줬단 말이에요. 그럼 소비자들은 좋은 거잖아요. 물론 좋죠. 소비자들은 어쨌든간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서 반응을 체크를 하고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. 뭐 혼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가격이 다운됐다든지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혼란이 이왕 낮출 거면 확 낮추든가.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60만 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60만 원 후반대로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뭐 물론 인기가 좋긴 하지만 뭐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이라도 됐다는 점에서 그래도 성공적인 마케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? 그 정도 뭐 만족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좀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 더 낮춰주면 사실 저도 하나 살까 했었는데 이게 리킹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나오기 시작한 게 이게 애플 때문이거든요. 애플이 약간 그 비밀주의 같은 느낌이 옛날부터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애플이 2010년도에 이제 아이폰 4를 가을에 내놓기 전에 3월 달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어떤 애플 엔지니어로 추정되는 사람이 폰을 무심코 이렇게 두고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이폰 4의 프로토타입 제품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기즈모도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기즈모도도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의도했던 건가요?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상황 자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이 사실 없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의도된 거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면서 리킹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근데 거죠. 보면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실수다 뭐 아니면 뭐 의도했던 안 했던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하는 거지만 이제 추정만 할 뿐이죠. 근데 사실 이번에
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좀 다분히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을 만한 그런 점들이 대목이 있나요? 있는데, 이게 뭐냐면 그 엑시노스 9, 예. 삼성 저기 그 반도체 AP. 스마트폰에 예.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. 그거를 올리면서 트위터에 엑시노스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스마트폰을 하나 깔아놨는데 그게 노트 8이었던 거죠. 물론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이게 노트 8이다 라고 하진 않았지만 절대 이 신제품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새로운 디자인이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의견들이 조금 분분했어요. 살짝 이렇게 노출을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켰다.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냥 만들 수 있는 이미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,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노트 8이다. 근데 실제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거의 노트 8이 그런 디자인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. 네. 예. LG전자는 그런 예가 없을까요? LG전자도 저번 주였나요? 네네네. 이번 주였네요. 이번 주에 그 외부 서드파티 케이스 업체가 이것이 V30이다라고 하면서 노출을 했죠. 그러게 요새는 이제 케이스 워낙 디자인에 대한 그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런 외부 케이스 업체로부터 유출되는 뭐 그런 사진 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제조사들은 정말 좋은 게 이게 다른 산업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.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은 뭐 이게 맞냐 아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언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다 아니다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제조사들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편해요.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.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빠져나가기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리킹 마케팅이 할 수 있는 뭐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이 리킹 마케팅이 뭐 문제다 아니다라는 뭐 그런 논란을 떠나서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주요 그 글로벌 스마트폰 그 제조사들의 생산 기지가 주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좀 해외 생산 라인 이런 외신들이 뜨면 사실 또 저희 입장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참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좀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. 그런 노력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있어요. 생각은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리킹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요. 맞다.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우리 저번 주에 갤럭시 노트 FE 찍고 나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보셨어요? 네. 선배 나 안 보길 바랬는데.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충격 먹어가지고 흥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. 이게 갤럭시 노트 FE가 리퍼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좀 반박하시는 분들이, 저희는 이제 리퍼다라고 하는 거였고, 반박하시는 분들은 리퍼가 왜 부품도 새 거고 폰도 뭐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됐던 걸 회수해서 했지만 그런 제품이 아직 출고되지 않았던 폰을 수거한 경우도 있고. 아니에요.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FE의 기존은 소비자들한테 나갔던 제품은 아니에요. 나갔던 제품은 아닌데 일단 자기네가 그 가지고 있던 이미 생산됐던 제품 중에 재고품을 쓴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퍼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제조가 된 상태고 소비자한테 판매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간 다시 재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리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다 만들어져서 판매가 돼야 되는 제품인데 이게 뭐 판매가 됐다가 고스란히 돌아왔든 사용을 했다가 돌아왔든 또는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FE를 만들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그 문제가 됐던 배터리랑 뭐 이런 부품들을 교체한 후에 다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는 당연히 리퍼비시라고 봐야 되지 않나,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아무튼 저희는 리퍼의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뭐 리퍼폰을 니들이 뭐 폰알못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 자체를 뭐 어떻게 삼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막대목은 산업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주에는 휴가 갔던 이진 부장을 꼭 붙들고 와서 셋이 나란히 또 재미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